정부가 어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한시적이나마 기업들의 세 부담을 줄여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점인데요. 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또 일본 수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기업이 수출과 투자, 이중고에 직면했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어서 알맹이가 빠진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텐데요. 여러분도 문자로 아침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또 정부가 세법 측면에서 기업에 어떤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위원을 지낸 구재희 세무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2019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뭐 총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요번에 감세 기조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합니다만은 네. 우리나라의 세금이 294조가 작년에 거쳤어요. 네. 근데 요번에 깎아준다고 하는 것이 5년간 470억. 그러면 아니 4,700억. 4,700억. 그러니까 네. 1년에 1,000억 정도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0조 중에 1,000억은요. 이거는 뭐 이 기도 안 나는 세금이라 정도라면서요. 아니 삼성만 해도 10조 원을 넘게 내는데 세금을. 그래서 네. 이거는 감세니 증세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됐다라고 네. 보셨고요. 세무사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경기 부진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까지 이제 겹쳐서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요. 사실 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 활력을 위해서 이제 확장 재정을 좀 추구하고 있는데 많은 재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5년 동안 단돈 37억 원만 늘리겠다는 세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정말 재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정말 우려스러운 그런 세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부분이 바로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과연 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기업 세액 감면 카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대기업 감세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앞서서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이건 감세라고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5년간 그 계산해 보니까 4,800억을 깎아주겠다 그랬습니다. 네. 5년간. 법인세도 아까 마찬가지로 70조가 거쳤습니다. 네. 70조의 5년간 4,800억. 그것도 연 한 1,000억. 이것도 이번 그 기업에 대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세금을 좀 많이 깎아서 좀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가 해서 각종 발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액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만 나오고 제목만 나타난 그러한 세제 개편안이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찌 됐던 간에 첫 대기업 감세잖아요. 네, 정부가 엄청나게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 재분배 세제라고 해서 국정과제로 이제 삼고 있는데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세제 혜택을 많이 받아왔던 계층들한테 이제 좀 세금을 좀 더 물려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경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국가 미래를 위해서 복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이 부족한데 그런 재원들을 일반인들한테 다 물리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담세력이 충분한 계층들한테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게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대기업들한테 투자를 좀 늘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그런 이제 대책을 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정부에서 만약에 이런 정책을 내놨다 그러면 별거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소득재분배 세제라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이런 이제 투자 세액 공제 대폭적인 네. 정책을 내놨다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네. 사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의 뭐 가장 큰 의도는 세부담 좀 줄여서 이걸 좀 투자로 유도를 해보겠다라는 게 뭐 정부의 의도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 뭐 이미 발표가 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사님. 네.
삼종 세트라고 하니까 이제 선물 세트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느껴지는데요. 네. 예전에 정부에서도 뭐 가계소득증대에 관련된 뭐 선물 3종 세트 뭐 이런 게 예. 있었습니다. 근데 투자 인센티브를 늘리기 위한 건데 이제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의 세액 공제율을 이제 각각 1%, 2%, 3%씩 높이고 네. 그리고 이제 대상 투자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속상각 특례라 해서 상각을 많이 해서 비용을 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볼 것으로 좀 기대를 하십니까? 네, 투자 마인드를 높이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다만 세액 공제라든지 이렇게 세제 혜택을 줘서 기업의 투자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건 사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제라는 것은 그 투자를 원래 이제 육성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죠. 소득 재분배라든지 재정을 확충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거든요. 원래 목적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조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더 훨씬 더 많은 몇 배가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세제의 원리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세금은 소득 재분배라든지 재정 확충이 더욱더 일차적인 목적이지 투자를 유도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 뒷받침하는 것뿐이지 네. 지원하는 것뿐이지 그게 직접적인 정책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파격적이다라고 그렇습니다. 평가를 아까도 하시는 말씀드렸죠. 거죠. 파격적이라고 전 봅니다. 정권에서는 전 정권에서는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좀 네, 파격적일 수 있다. 그 정책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제 증세 기조 이런 것들을 못한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사실은 5년간 아까 뭐 4,700억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뭐 과거 연도에 네네. 증세 기조로 본다 그러면 아마도 한 연간 한 5조 정도 해서 한 20조에서 25조 정도는 증세를 못한 것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할 증세를 못했으니까 그만큼 그렇습니다. 혜택을 본 거다라고 예, 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우선 그 법인세를 가지고 소득세 분배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요번에 그 대기업에 뭐 한데 5년 동안 그 2,062억이에요. 그럼 1년에 400억이에요. 400억 깎아주고 대폭적으로 법인세를 대기업에 깎아줬다. 이렇게 하기는 이거는 아니지 않냐. 무리가 있다. 네, 네. 무리가 아니라 400억은 네. 그러니까 뭐 1년에 400억 티도 깎아줬는데 안 난다는 대기업에 말씀이신 무슨 거잖아요. 그게 세금을 깎아준 겁니까? 이 정부 발표에 숫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기업이 5년 동안 2,062억을 깎아준다. 그 1년 평균 400억인데 따라서 이 투자 세액 공제 이런 것은 왜 해주냐면 대기업이라도 소비성 대기업이 있고요. 이 고기술을 통해서 이 장치 시설에 많이 투자하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을 가려야죠. 그래서 그 고기술을 갖고 있고 기술 집약적인 그런 대기업은 더 열심히 해서 세계적으로 대표 선수로 뛰도록 하기 위해서 더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생산성 향상도 3%에다 1%를 내렸다가 요번에 다시 2% 낸다고 하는 거고 안전시설 더 늘린 거 없습니다. 신성장 동력도 늘리지는 않고 이 바이오와 그다음에 그 시스템 반도체 이런 네. 그런 거를 이제 더 범위를 넣더라 했는데 넣었는데도 5년간 2천억 분이 안 지원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요번 이 기업 살리기 세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보게 되면은 일부 대기업의 세제 혜택이 집중됐다 이런 측면에서 뭐 형평성 논란도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투자세액 공제가 뭐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요. 사실은 과거에 이제 임시투자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말이 이제 임시지 실제로 임시가 아니고요. 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 그 임시란 말을 쓸 때는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겠죠. 네. 그래서 투자를 좀 늘리고자 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을 텐데 이번에도 뭐 임시적인 그런 어떤 투자세액 공제 제도이긴 합니다만은 그 제도가 20년 동안 유지되면서 연간 한 2조에서 2조에 가까운 그 돈을 감면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80% 정도를 대기업이 다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세율은 우리가 이번에도 대기업은 2%고 중견기업은 5%, 뭐 중소기업은 10%니까
대부분 받아가야 되는 게 거의 맞겠죠. 근데 실제로 조세 지원의 혜택은 대부분 다 투자라든지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대기업들에 집중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투자세 공제를 도입하는 것을 굉장히 세제에서는 우려하고 있고 비과세 감면의 축소를 위해서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상당히 그 지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네. 비과세 감면을 많이 축소했는데 네. 이번에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투자세 공제를 추가적으로 만든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대기업 감세와 관련돼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문자 내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95님은 시기적, 시대적 반영이 전혀 없는 세법 개정으로 세무 경제 전문가 도움 없는 단순한 행정공무원의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4586님은 기업 규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세금 감면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임금 인상이나 투자를 하는지는 결국 기업의 몫이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2402님은요. 경제가 안 좋으니 정부도 조금은 수정 변화를 했다고 봅니다. 기업도 받으려고만 말고 투자 확충에 나서야 합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8611님은 규제는 원하는 것을 풀어줘야 된다. 대기업 낙수 효과를 보려면 가장 큰 부담인 법인세 인하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또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정부의 뭐 의도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깎아줄 테니까 투자 좀 해. 이게 이제 정부의 의도인데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세금 깎아준다고 투자로 바로 연결되라고는 이렇게 우리 볼 수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투자라는 것이 세금만 보고 하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더 많은 제동 그러면 돈이 요인이 더 많이 벌리면 세금은 벌린 곳에서 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꼭 세금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특히 법인세는 국제의 경쟁의 아주 대표적인 조세입니다. 따라서 이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네. 이런 것이 과도하게 다른 나라보다 높게 유지하는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009년만 해도 23이었다가 요번에 11위까지 최고 세율 기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다른 데는 상당히 다 거의 OECD 국가 내렸죠.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인세가 경제 살리고 기업 살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네. 우리가 법인세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유지할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핵심 자체는 법인세를 인하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시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법인세가 상당히 이제 올라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올라가 있어서 우선 그 외형적으로 최고 세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어떤 그 세금의 그 어떤 그 수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글로벌 그 수준에서 보면은. 네. 그래서 세계에 우리나라 세금이 높다 하는 걸 알려줄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죠. 미국도 21인데 우리가 27.5까지 유지하고 이런 것은 네. 너무 과하니까 이런 세금을 아예 내려주겠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70조 중에서요. 그 1,340개 기업이 68.7%를 내고 있어요. 실제 이 1,000여 개 기업이 3분의 1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대기업이에요. 그러면 법인세에 대한 우리의 조세 정책이라면 결국은 그런 1,000여 개 기업을 위한 조세 정책이에요. 따져보면.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려줄 거냐 올려줄 거가 좋은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지려면 그 대기업을 손을 안 대고는 세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기업은 너무 부자다. 이 부자는 소득세에서는 말할 수 있어서 뭐 법인세는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대기업이라서 부자라는 건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따라서 이런 것을 국제 수준에 맞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대표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국가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네.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인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법인세는 최소한도 지금 우리가 단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못해도 전 단계가 최고가 22였습니다. 네. 22일 때 전 세계 23이었어요. 그래도. 근데 지금 그걸 25로 올리다 보니까 1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 미국이 21입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봐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내리게 되면은 네. 저번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려주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단일세율로 하는 것도 특히 고려해야 됩니다. 단일세율로. 미국도 당당해서 단일세율로 바뀌고 많은 나라에서 지금 단일세율로 하고 있어요. 네, 단일세율로 해야 된다. 어떻게 좀 보세요? 법인세에 대해서는. 기업이 지금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세율이 높거나 아니면 투자세 공제가 사실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업은 지금 유보율이요 굉장히 높고요.
가게는 가난한데 지금 기업은 부자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 홍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기업은 사실은 세금을 깎아준다 그래가지고 법인세를 낮춰준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네. 본인이 정말 기업이 판단했을 때 투자에 적기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서 사실 판단하는 게 가장 경제적인 원리에 맞는 거고 논리에 맞는 거죠.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인세율도 인하하고 투자세 공제도 높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기업들의 이제 심리를 좀 더욱더 좋게 해서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차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인세율 인하 문제는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법인의 이제 GDP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법인 소득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좀 기형적으로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최근에 특정하게 이제 고소득 초고소득 법인에 대해서만 이제 25%로 세율을 올렸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한 100여 개 기업을 빼고는 나머지 대부분은 나머지 22% 이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 실효세율도 한 17%에서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사실 비과세 감면 제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실효세율이 한 13% 정도에서 15% 정도를 최근 한 10년 전에 거의 그 정도 유지됐습니다. 지금도 실효세율이 17%에서 18%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실제 대기업의 현실이고요. 아까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단일 세율로 한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21% 뭐 23%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17% 18%로 실효세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세율이 높은 편이냐?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확장 재정을 통해서 재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사실은 네. 기업이 법인세로서 법인세 인하한다고만 혜택 받는 게 아니고 네. 지금 확장 재정을 통해서 혁신 성장이라든지 각종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세출을 통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하지 법인세로서 투자세 공제를 너무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효세율은 뭐 높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법인세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투자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실효세율은요 나라마다 우선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상황도 우리가 다르고. 높다 낮다는 것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실효세율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전부 다 그래서 외형 그 법인세율을 가지고 하는 네. 것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꼭 그 이 법인세를 유지하려면 외형은 낮추고 그러면 실효세를 높이는 정책을 하던가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이 어떤 그 실효세율이 낮으니까 외형 조세를 법인세율을 최고세를 내리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세계는 외형 조세 갖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너는 실제 내는 건 적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 나라가 적은지 비교표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비교표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외형 조세가 그래서 중요하고 OECD 그 통계 딱 가면 최고 세율이 표가 쭉 딱 나와 있습니다. 실효세율은 없어요. 네. 나라마다 비교가 어려워서 그래서 실효세율이 낮은 거는 뭐 그 이해 갑니다. 뭐 말씀하신 거 이해 가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법인세를 그렇게 높게 최고세율을 해줄 필요 없다. 우리나라의 천여 개 기업이 거의 25%의 적용이 대상이 되고 69만 개 중에서 네. 그 사람들이 3분의 1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런 그 천여 개 기업,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니까 그 사람 대한 조세는 필요하고 69만 개 기업에서 47% 정도가 법인세를 안 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등등의 상황을 봐서요. 이걸 가지고 다 평균해가지고 유세를 개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이 현재 수준은 국제 글로벌 수준에 맞게는 유지해달라 하는 것이 제 주장인 것입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정부의 기조를 보면은 확장 재정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을 하겠다는 이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세금이 줄어들고 만약에 법인세를 만약에 낮추게 된다면 이제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재정을 가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세금을 주는 게 이 정부는 세제 개편은 세율은 내릴 수 있어요. 예. 그럼 세율을 올리고 세율을 내린다고 해서 증세 감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세율을 내려도 과세 표준 사업이 잘 되면요 세금이 더 늘어요. 그렇죠. 과표가 올라갈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율을 내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율을 내려서 세금이 더 거치는 방법은 왜 연구 안 하냐 하는 겁니다.
그 자금 세수라는 거 그럼 세율이 오르면 세수금 늘어난다고 뭐 생각을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절대 못 일이죠 세율을. 세율과 그 세수가 꼭 비례하는 건 아니라 아니죠. 말씀하시는 그럼요. 그래서 과세 표준 소득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세율을 내자고 하는 것이 우리 민간을 활성화하고 민간이 대표로서 선수로서 역할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하자고 하는 것이 세금을 내리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세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세수 뭐 네, 세율 재정과의 인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법인세율 인하했던 뭐 과거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MB 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세율을 인하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법인세를 인하해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기를 살릴 수 있다. 그때도 뭐 경기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여러 가지 조정을 했지만 사실은 투자는 거의 뭐 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유보율은 거의 뭐 지금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법인세율을 인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줘도 기업의 의사결정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요인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재정이라든지 금융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규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세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여건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 뒷받침해주는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필요하다면 또 검토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투자세 공제를 이번에 시행하니까 그걸 추이를 봐가면서 충분하게 또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마무리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결국에 지금 이제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된 게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서 기업 활력 제고를 촉진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도인데, 자 그렇다라면은 어떤 식으로 세법 개정안과는 좀 별개로 어떤 식으로 좀 방향이 흘러가 된다라고 보세요? 우선 우리는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 아닙니까요? 네. 세금 중심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는데 지금 이게 정부가 그래도 이번에 세금을 대기업 좀 깎아주지 않았냐. 그래서 좀 투자를 하는데 도움 주려고 했다 그랬는데 실제는 아무런 연간 400억 정도 깎아준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그런 신기술 투자를 한다면 좀 대폭적으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꾸는요. 프레임에 거쳐서 부자라고 생각하고 안 올려주려고 그럽니다. 이게 내려줘서 이거를 세금을 많이 부담시켰거든요. 그걸 이제 풀어줘야 돼요. 그 당시는 쪼였다라도 지금 경제가 아주 꼭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간이 1년 전에 올려준 거 어떻게 지금 이걸 다 세율을 올렸는데 지금 내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율 전체를 손을 볼 때가 됐다. 법인세를 조정할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생각이 주시죠. 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도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총평을 네.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 좀 투자 활성화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그 경제가 부진하니까 뭐 경제 주체로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투자하겠다 이런 전제로서 네. 법인세율을 인하해달라든지 투자세 공제를 더 높여달라든지 이런 요구는 하시는 거는 뭐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네. 하지만 지금 국민경제 주체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뭐 가게 근로자들 다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런 정도로 정부가 정말 성의를 보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경제 주체로서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제 뭐 아주 초부자들이 요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정말 뭐 부유세를 좀 매기다 하고 나 세금을 내고 싶다 정말 오히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생각은 뭐냐면은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걷어서 사회에 필요한 곳에 쓰게 되면 오히려 본인들의 사업이 더 잘 될 것이다.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그런 해주시는 것을 거죠?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선진국에 있는 정말 슈퍼리치들은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자꾸 상속세 깎아달라, 가압상속공제 좀 더 해달라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정부에서도 정말 소득재분배세제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가압상속공제를 사후관리를 고치고 할증과세를 뭐 인하하고 네. 폐지하고 이런 거 했다는 거는 정말 파격적인 거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 성의를 보였으면은 네. 이제 기업들이 세금을 더 깎아달라가 정부도 아니라 이제 나설 이제 투자에 혁신 나서고, 투자에 네, 나서야 나서야 될 될 시기다 때. 이렇게 네. 봅니다. 근데 네. 그거 하나 예. 네, 더 교수님 시간이 여기까지만 좀 있으면 저희가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생방송이라서 네. 다음번에 여기까지만 또 두 분 듣고, 모셔서 네.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제이 세무사 홍기용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